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만 저는 2022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2월이죠. 마켓은 아직도 멀티오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라 멀티오퍼 날짜들이 1월로 미뤄지고 있지만, 자, 12월 달에 멀티오퍼 상황들이 믿겨지시나요? 여기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8년 19년 코로나 전이죠. 그레이 컬러와 그린 컬러 막대 그래프인데요,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1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계절적인 요인 상관없이 7월 이후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1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주거용 부동산 유형별로 간단히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콘도 시장 2020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하고 있고, 거래도 활발하고요, 렌트비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콘도의 연식 상관없이 살만한 물건이고 위치가 좋다면 무조건 멀티오퍼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예로 한 유닛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825 처치 스트릿의 투베드 유닛입니다. 35층에 있던 그 해당 유닛은 조명 정도만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고 파킹이 없는데도 103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정확히 3개월 전에 7층의 그 낮은 28층에 있던 그 파킹이 있던 동일한 유닛이 97만 불에 거래가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파킹도 없는데 상당히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킹을 따로 6만여 불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110만여 불이 되고, 자, 3개월 만에 10만여 불 이상이 오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멀티오퍼에는 13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자, 416 지역과 905 지역에서 평균 콘도 거래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초에 62만 불, 54만여 불에서 시작해서 현재 74만 5천 불, 64만 5천여 불로 평균 가격이 각각 19%,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마켓 업데이트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콘도 마켓이 거래량과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이맘때부터 콘도들의 가격이 회복하기 시작했었죠. 타운하우스의 상승세,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는 거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보셨을 텐데요. 많은 가정이 콘도에서 시작해서 타운하우스나 세미,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당연히 타운홈을 먼저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타운홈의 재고 수준이 맞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더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타운하우스면 거의 멀티오퍼, 비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타운홈 2021년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6 905 지역 1월 평균 81만 4천여 불, 80여만 불로 시작해서 11월에는 98만 2천여 불, 그리고 95만 5천여 불로 각각 20%, 19% 상승했습니다. 세미 디태치드 반단독 주택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416 905 지역에서 120여만 불, 90여만 불로 시작해서 각각 19%씩 상승한 143만여 불, 107만여 불을 기록했습니다. 자, 1월 달에 잘만 구입하셨으면 2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자, 단독주택을 보면요, 416 905 지역 1월 달에 158만여 불, 130여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80여만 불, 150여만 불로 모두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부동산 전망 리포트를 내놓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는데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다, 보합세를 유지한다, 내려간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임지지 않는 가설들도 곁들여 놓죠. 자, 아직 구입하시지 않은 바이어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의 보합이나 그 하락의 기세에 좀 더 무게를 두실 거예요. 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실 겁니다. 자, 팬데믹 직후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그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동산 또한 가격이 상승해 왔죠. 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과 빠른 물가 상승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만 제가 뒤에서 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만 저는 2022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그로스 플랜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캐나다 인구 3,800여만 명, 그중 온타리오주에 1,400여만 명이 거주합니다. 온타리오주 중 이 그레이트 골든 호수에는 거의 900여만 명이 거주합니다. 자, 캐나다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여기에 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인구를 더 받아들일 예정이고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1순위가 되는 지역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땅도 넓고 주거용 부동산도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급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기에는 Growth Plan for the Great Golden Horse라는 그 플랜이 있습니다. 자, 외곽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오크리치 모레인이나 나야가라 에스카프먼트 등 개발 제한을 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자, 이 그로스 플랜의 많은 계획 중 하나가 후손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며 이런 곳의 개발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한정된 그레이트 골든 호시 내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용적률이 높은 주거용 부동산, 즉 콘도죠. 콘도가 많이 지어지게 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외곽의 땅을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서비스드 랜드로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몇 개월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은 그 상승 속도의 차이일 뿐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미 퀘벡에서는 락다운이 시작되었고 아이들도 방학을 하면서 락커에서 모든 개인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온라인 수업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피스들도 다시 복귀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의 현금 비축 추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들어설 시 공간에 대한 수요, 저축의 증가, 여전히 낮은 이자율로 이러한 모든 경제적 변수들이 부동산 거래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1년 미처 구입을 하지 못했던 가정과 새롭게 가정을 이루면서 보금자리가 필요한 수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또 2022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사야겠다는 심리감도 있죠. 거기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까지 더해져서 거래 활동과 가격 상승은 겨울 시즌 동안 계속될 것이고요. 2022년 봄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세가 월드웨이 봄마켓까지 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기관의 2022년 부동산 전망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자, 로얄 러페지 부동산 회사는 2022년도 부동산 전망에 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2022년 말까지 캐나다의 전국 주거용 부동산 전체 가격이 중위 가격이 10.5% 상승한 86만여 불로 예측했고요. 그중 단독주택의 가격은 11% 오른 91만 8천 불, 콘도는 8% 상승한 59만 4천 불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A에서는 콘도미니엄 가격 상승세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세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가격은 2022년에 전년 대비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토론토는 약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지난달 통계 자료를 보거나 제가 현재 마켓에서 느끼는 상황을 보면 그 이상도 될 듯해 보입니다. 캐나다 로얄 르페지 부동산의 CEO 필 소포머 씨도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주거용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요가 재고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면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봐왔던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다소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때가 있으셨나요? 5년 전, 10년 전도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말이에요. 오버밸류 되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등등.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개인 파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 현재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고 가파릅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위협과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경제 침체가 되면 물가 상승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도 자꾸 미뤄지고 있죠. 자, 정부는 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부채를 상당히 늘려왔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도 상승하면서 국가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채가 그대로 남아버리면 기업들도 힘들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살기가 힘들겠죠. 즉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즉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어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건전해지게 되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부양책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빠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는 있지만 실물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막지는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왔고 인플레이션은 자산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자산의 하락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부동산 그래프를 보시면요, 상승 보합 상승 보합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보고 피해를 보느냐,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자, 이 위기만 버티고 나면 자산가들이나 부자는 더 큰 자산가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함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기에 아직 부동산 구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동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고 추락하는 그래프를 기대하신다거나 예상하신다면 집 못 사십니다. 2021년 저는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아마 12월 달이 가장 바빴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많은 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뭐 안동 소주부터 수제 초콜릿, 그리고 홍삼분, 그리고 얼마 전 명품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자, 손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주신 선물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부동산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분들 이메일을 열어보세요. 선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답변이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미팅 중이거나 쇼잉 중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 카톡 등을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안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2년에는 뜻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조세팡 부동산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땡큐!